중학교 들어가기 전 꼭 알아야 할 초등수학 시리즈. 6학년 2학기에 나오는 단원이기도 하죠.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6학년 1학기 때는 비와 비율, 6학년 2학기 때는 비례식과 비례배율을, 어, 미안해요.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면은 이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있는데 요 개념을 따로 설명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분수, 소수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중학교 때 정수와 유리수 계산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뭐 이런 비례식, 비례배분, 비와 비율 이야기는요, 중고등학교에서 다시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가야 그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 당황하지 않고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생활 속에서도요. 이렇게 선생님도 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익히셔서 생활 속에서도 유용하게 써먹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이에요. 비의 성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비. 우리가 6학년 1학기 때 6학년 1학기 비와 비율 단원에서 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요거에 앞서서 비와 비율에 대한 이야기 알아야 되고요. 혹시라도 까먹었다. 그럼 선생님이 또 수업을 열심히 해놓은 게 있어. 그거를 연결시켜 놓을 테니까, 카드로 연결시켜 놓을 테니까, 그거 들어가서 필요한 개념, 들어보시면 되고요. 비라는 게 뭐냐면 어떤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라고도 했었어요. 이렇게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그죠? 그럼 이때 용어를 한번 계속 볼게요. 요 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4대 5라는 비가 있네요. 4대 5라는 비가 있는데 요 땡땡 요 땡땡 앞에 오는 친구를요. 우리가 앞에 오는 친구라고 하기에 조금 어 말이 그렇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뭐냐면 전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이 앞에 있다라는 뜻의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항이라고 해서 전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뒤에 오는 땡땡 뒤에 오는 이 친구를 뒤에 오는 항이라고 해서 후항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오케이? 항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냥 지금은 땡땡을 기준으로 앞에 오는 친구를 전항이라고 부르고 뒤에 오는 친구를 후항이라고 부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비의 성질이잖아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비율 배웠었잖아요. 그죠? 비율. 비율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4대 5 한 김에 4대 5로 예를 들어볼게요. 4대 5라는 요 두 수를 비교하는 비를요. 하나의 수처럼 나타내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때 1학기 때는 뭘 배웠었냐면 얘를 이제 기준량이라고 했었고요. 지금 이제 뭐 전항 호항이라고 배웠는데 1학기 때는 여기를 기준량이라고 부르고 앞에 오는 친구를 비교하는 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교하는 양에서 기준량을 나눠주는데 요거를 분수 형태로 나눠주시면 나눗셈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오는 5를 분모로 앞에 오는 수를 분자로 보내서 5분의 4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요런 친구를 우리가 비율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했었어요. 그지? 요 비율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비가 있어요. 비의 전항과 후항에 영이안이 같은 수를 곱해도 그 비율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놓은 거 해볼게요. 아까 4대 5를요 비율로 나타내니까 5분의 4가 됐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선생님이 전항 후항에 2를 한번 곱해볼게요. 전항 후항에 2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전항에 2를 곱했더니 8이 되고요. 후항에 2를 곱했더니 10이 됐어요. 그럼 8대 10이잖아요. 이 8대 10을 비율로 나타내면은 10분의 4. 우리가 분수는 기하분수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기하분수로까지 나타내니까 5분의 4. 같잖아. 같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전항 후항에 0 빼고 같은 수를 곱해서 나온 비.
그 B의 비율은 곱하기 전의 비율이랑 같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나눗셈 버전도 똑같아요. B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어떤 똑같은 수로 나누어줘도 그 비율은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3대 4 라는 비율이 있어요. 9대 12부터 갈까요? 9대 12라는 비율이 있어요. 요거를 비율로 나타내면 12분의 9가 되고요. 약분해서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3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요. 전항, 후항에 전항끼리 후항끼리 따로따로 계산해요. 전항끼리 후항끼리 하셔야 돼요. 알겠죠? 전항에다가 나누기 3을 했고 후항에다가도 똑같이 나누기 3을 했어요. 그럼 9 나누기 3은 3이 되고 12 나누기 3은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대 4가 나왔어. 비율 보세요. 비율을 만들었더니 4분에서 아까랑 비율이 똑같네. 그래서 어떤 B가 있어. B의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나눠줘도 만들어진 비율은 같아지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비례식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선생님 영어 왜 안 돼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훌륭한 친구입니다. 0이 아닌 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주는 건데, 0은요, 약간 뭐라 그러지? 소멸의 수입니다. 소멸의 수. 예를 들어서 내가 전항, 후항에 똑같은 수 0을 곱해면 그냥 0 대 0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치? 뭐 요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고요. 그리고 0으로 이게 나중에 선생님 중학교 수학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건데, 예를 들어 세모 나누기 네모가 있었다. 그럼 요 나눗셈 뒤에 이 친구가 절대로 0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런 규칙 때문에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으로 곱해주는 거랑 0으로 나눠주는 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B의 성질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전항후항 찾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볼까? 확인 1 보시면 B에서 전항과 후항을 찾아 써보라고 하네요. 3대 8, 땡땡을 기준으로 전, 앞에 오는 항은요, 3이 되고요. 땡땡을 기준으로 뒤에 오는 항은 8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땡땡을 기준으로 앞에 오는 항이 12가 되고요. 땡땡을 기준으로 뒤에 오는 항이 7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B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율이 같은 B를 만들려고 해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한번 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6대 5라는 B가 있는데 이 B의 전항의 3을 곱했으면 호항에도 반드시 똑같은 수를 곱해 주셔야 비율이 같은 B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6에다가 3을 곱하면 18, 5에다가 3을 곱하면 1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얘도 전항과 호항에 똑같은 수를 나눠야 비율이 똑같은 B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전항에 2를 나눴으면 후항에도 똑같이 2를 나눠주셔야 되고요. 전항 8에서 2를 나눴더니 4가 나왔대. 그럼 호항 14에서 2를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7이 나와요. 같은 비율을 가진 B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비를 보면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할 거예요. 마치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처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비의 성질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 비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소수의 비.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놓죠. 0.7대 0.5라는 이 소수, 로 나타내진 B가 있어. 이 B를 앞으로 그대로 놔두지 말고, 항상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바꿀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B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어떤 B가 있는데, 그 B의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물론 0이 아닙니다. 똑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은 똑같아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갑시다.
0.7 대 0.5. 요 친구를요,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둘 다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 10을 곱해주시면 돼요. 물론, 100을 곱해주셔도 되고, 1000을 곱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100이랑, 일단 요거 하고 100이랑 1000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7에다가 10을 곱해주시면 7이 되고, 0.5에다가 10을 곱해주시면 5가 되고, 그죠? 그리고 혹시나 전항, 후항을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공약수가 있으면 1 말고 다른 공약수가 있으면 그 공약수로 나누어 주셔 가지고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뭐 7과 5는 공약수가 1 말고는 다른 게 없어서 요렇게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100도 곱해도 되고 1000도 곱해도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전항후항에 100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70대 50이 되잖아요. 얘는요, 더 간단하게 또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더 간단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전항과 후항에 10을 나눠 주셔가지고,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 10을 나눠 주셔야 되고, 왜냐면 10이 70과 50의 공약수잖아요. 그죠? 공약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에 있기 때문에 그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셔서 7대 5라고까지 가장 간단한이잖아요. 이게 70대 50이랑 7대 5를 비교하면 얘가 더 간단하니까 이 친구를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뭐 100이나 1000을 곱하느니 그나마 좀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수 중에 제일 작은 수를 곱해 주셔가지고 한 방에 나타내 주는 게 더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분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하기 전에 하나 연습하러 한번 가봅시다. 비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고 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2.3 대 1.6. 여기는 전항에 10을 곱했으니 후항에도 똑같이 10을 곱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23 대 16이 되고요. 혹시나 뭐 공약수로 나눠줄 수 있는 게 있나 봤더니 없고요. 그냥 23 대 16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분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분수일 때도 보도록 할게요. 분수일 때는요. 짜잔. 보시면 좀 지우고 이번에도 B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고 물론 0은 안 됩니다. 그 B의 성질을 또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5분의 3 대 3분의 1이라는 분수 B가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어떻게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약분이 되고 여기에서도 이제 분모가 약분이 되면서 분모가 1이 돼요. 분자만 살아남고 분모는 1이 돼요. 그때 분모의 1은 그대로 생략을 하면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5를 여기다 이렇게 15를 곱했더니 전항에 15를 곱했더니 5일은 5, 5, 30. 3, 3, 9가 되고요. 여기도 후항에도 15를 곱했더니 3일은 3, 3, 5, 15. 1 곱하기 5는 5 이렇게 돼서 9분의 5라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 대 5분의 1이라는 분수 비가 있어요. 이걸 이제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볼게요. 전항에 20을 곱했다면 후항에도 반드시 똑같이 20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전항에 20을 곱해주시면 4일은 4, 4, 5, 20. 5 곱하기 1은 5 이렇게 될 거고요. 호항에도 20을 곱해주시면 5일은 5, 5, 4, 20. 1 곱하기 4는 4 이렇게 돼서 5 대 4라고 비를 나타내 주시면 돼요. 간단한 비가 되어 버렸고요. 그러면 선생님, 분수 소수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통일을 해요. 어떻게? 뭐 분수로 다 통일을 하던가 소수로 다 통일을 하던가 일단 통일 작업을 거쳐주신 다음에 뭐 소수를 간단한 비로 고치는 방법, 분수를 간단한 비로 고치는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두 가지 방법 다 해볼게요. 예를 들어 놓은 게 0.7 대 5분의 1. 얘를 소수로
바꿔가지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그럼 이 5분의 1을요, 먼저 소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소수로 나타내 주시려면 분모가 10배 천만 이렇게 돼야지만 소수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에다가 2를 곱하면 10이 되지롱. 분자에도 똑같은 수 2를 곱해 주셔야지 수 자체가 변화된 수가 아니에요. 5분의 1이나 분모 분자 2를 곱한 10분의 2나 결국 같은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2는 어떻게 돼요? 0.2가 되겠죠. 그럼 얘는 0.7 대 0.2라는 비가 되고요. 전항과 후항에 10백 천만 이런 친구들 중에서 10을 곱해 주셔가지고 7 대 2라는 비를 만들 수가 있고요. 분수로 통일시켜서 만들어 볼까요? 그럼 0.7을요. 분수로 만들면 10분의 7이잖아요. 그러면 10분의 7 대 5분의 1에다가 얘도 이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가지고 분모를 약분해서 없애주는 방법을 쓸 건데 5하고 10의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그죠? 10을 곱해주시면은 또 7 대 2.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 이 방법을 쓰든 저 방법을 쓰든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의 성질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비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이제 뭘 할 거냐면 비례식. 비례식 너무 중요해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이 비례식이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이 강의를 찍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례식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식은 뭐냐?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 등호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등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대 2라는 비가 있고요. 2대 4라는 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 1대 2랑 1대 2의 비율을 따지면 전항 나누기 후항, 그걸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비율이 되는 거고요. 2대 4도 비율로 나타내 주시면 전항 나누기 후항, 그걸 분수로 나타내 주시면 4분의 2. 우리가 분수는 기약분수가 원칙이잖아요. 얘를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로 나타내 주시면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2분의 1 비율이 같아요. 결국 1대 2와 이 2대 4라는 비는요. 비율이 같으니까 서로 같은 비가 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같은 비예요 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 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요. 안쪽에 있는 이 땡땡 안쪽에 있는 이 두 개의 항이 보이시죠? 이걸 항이라는 표현을 할 건데 이 두 친구를요. 우리가 안쪽에 있는 항이라고 해서 내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내자가 안쪽에 있다라는 뜻의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항,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거라서 내항.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등호를 기준으로 등호에 가까운 이 두 친구. 그러면 요 친구 얘는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바깥쪽에 있는 두 친구를 외항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다시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요 바깥쪽에 왼쪽 바깥 오른쪽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요 수를 우리가 외항 둘 다 외항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등호를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두 개의 친구는 내항 바깥에 있는 두 개의 친구는 외항 용어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비의 성질을 한번 나타내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 성질. 나타내 볼게요. 자, 4대 5는 8대 10. 요 비례식이 있어요. 4대 5는 8대 10. 얘네들은요, 비율이 같아요. 4대 5를 비율로 나타내면 5분의 4. 그죠? 8대 10을 비율로 나타내면 10분의 8. 약분해서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비율이 같으니까 등호로 연결해서 비례식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가 비의 성질에서 전항,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거나 나누어줘서 만든
비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죠? 비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비는 결국 비율이 똑같은 친구니까 같은 비더라. 그래서 비례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4대 5라는 비에서 요거 말고 다른 걸로라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전항 후항에 똑같이 4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전항에 4를 곱한 거, 후항에 4를 곱한 거. 결국 이 16대 20도 비율을 구해주시면 20분의 16, 약분해서 기약분수로 5분의 4가 되니까 비율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두 친구를 비율이 똑같네, 결국 같은 비네 라고 해서 이렇게 등호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누기 버전도 잠깐 한번 볼까요? 나누기 버전을 봐주시면 지울게요. 나누기 버전을 봐주시면 여기서 15 선생님이 20대 10 이렇게 있어요. 20대 10이라는 요 비가 있어. 이 비를요 전항과 후항의 똑같은 수 2로 나눠볼게요. 2로 나눠주면은 전항에 2로 나눠주시면 10, 후항에 2로 나눠주시면 5, 10대 5라는 비가 나오잖아요. 요거 비율 구해주시면 10분의 20, 약분해서 2. 얘도 비율을 구해주시면 5분의 10, 약분해서 2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 비율이 같아요. 그래서 얘를 결국 같은 비구나, 비율이 같으니까 같은 비구나 라고 해서 등호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럼 우리 확인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1번을 봐주시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한번 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례식 5대 9랑 15대 27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친구, 바깥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친구를 우리가 외항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비례식에서 외항은 5랑 27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내항은 등호를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친구, 요 안쪽에 있는 친구를 안쪽에 있다라고 해서 내항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리고 내항은 여기 있는 9랑 15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식을 이용해서 비의 성질을 나타내려고 해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대 28은요. 전항과 후항을 4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전항과 후항을 4로 나눠볼게요. 전항 16 나누기 4는 4가 되고요. 후항 28 나누기 4는 4, 7, 28이니까 7 이렇게 되겠죠. 4대 7 이렇게 돼요. 그래서 16대 28과 4대 7의 비율은 같거든요. 전항 후항을 4로 나눴더니 4대 7이 나온다. 얘도 똑같이 4로 나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례식으로 표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비례식의 성질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례식이 뭔지를 배웠고,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비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 먹으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 눈치 잘 채시고 지금 배우는 걸 이용해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비례식의 성질. 비례식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외항, 내항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외항들끼리 곱한 거랑 내항들끼리 곱한 거랑 같아요. 오케이? 예를 하나 들고 있죠. 2대 5라는 비가 있고요. 6대 15라는 비가 있어요. 얘네들은 서로 비율이 같아서 등호를 연결해서 비례식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항, 안쪽에 있는 항은요. 5랑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항끼리 곱해볼게요. 5 곱하기 6.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항은 외항이죠. 외항. 2랑 15가 있어요. 그럼 2랑 15를 곱해볼게요. 외항끼리 곱해볼게요. 그럼 요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5, 6, 30이잖아요. 그죠? 2 곱하기 15도 30입니다.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비례식에서 다 되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수를
구하는 유형을 풀 거예요.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식의 성질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는 거 방금 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네모의 값을 구하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고 있죠. 3대 7이랑 9대의 네모가 비율이 같은 비례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으니까 내항부터 곱할게요. 내항끼리 곱하면 9, 7, 63 이렇게 되고, 그리고 외항끼리 곱하면 3이랑 네모를 곱하는 거죠. 3이랑 네모를 곱한 게 63이 된대요. 그러면 이 네모는 어떻게 구해? 3이랑 네모를 곱해서 63이 되니까 여기에서 3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3이랑 네모랑 곱해서 63이 되는데 네모 구하려면 3을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네모는 63에서 여기 있는 3을 나눠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얼마가 나온다? 21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를 굉장히 많이 풀 거라니까요. 고3 때까지. 그래서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 봐주시면 비례식을 보고 물음에 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각각 구해 보세요라고 하고 있네요. 2대 7과 8대 28 비율이 같은 비례식이네요. 외항끼리 곱한 거, 외항 바깥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친구를 외항이라고 했어. 2 곱하기 2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2 곱하기 28은 얼마가 돼요? 8이 26, 56 이렇게 되겠네요. 내항끼리 곱해볼게요. 내항이랑 7이랑 여기 있는 7이랑 8이 안쪽에 있는 항 내항입니다. 곱해주시면 56.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비례식 형태가 있는데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달라요. 그럼 그건 비례식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식입니다. 알겠죠? 이건 그냥 잘못된 식이에요. 비례식이 아니에요. 비례식은 항상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거든요. 같지 않으면 그건 비례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볼게요. 알맞은 곳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해라네요. 그래서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 비례식의 활용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이 비례식 활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비례식의 활용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려고 하는 것을 네모라고 놓고요. 이 네모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게 비례식을 세우고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의 값을 구하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내가 알맞게 잘 구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 푸는 순서가 나중에 우리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하죠. 뭐 방정식이나 함수의 활용 문제 푸는 순서랑 동일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여기 있는 예를 한번 들고 확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얘가 있어요. 준이와 지우가 가지고 있는 사탕수의 비는 4대 5. 준이가 4만큼 가지고 있으면 지우가 5만큼 가지고 있어요. 준이가 조금 작게 가지고 있네요. 준이가 가지고 있는 사탕이 16개라면 지우가 가지고 있는 사탕은 몇 개인지 이거 비례식으로 이제 풀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단계 구하려고 하는 것을 네모라고 놓기.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지우가 가지고 있는 사탕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를 네모개라고 합시다. 비례식을 세울게요. 그럼 준이하고 지우가 가진 사탕의 비가 4대 5죠. 그죠? 요 때의 요 비율이나 실제 준이는 16개 가지고 있고 지우는 네모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때의 비율이 같아야 된다라고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으로 연결해서 비례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모의 값을 구할게요. 비례식의 성질 뭐였어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줄 겁니다. 외항의 곱 4랑 네모를 곱한 거랑 내항의 곱 5랑 16 곱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6은 80이거든요. 4에서 네모를 곱했더니 80이 나오는데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해요? 80에서 4를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모가 20이 나온다. 그래서 실제 지우가 가지고 있는 사탕의 개수는 20개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문제 더 갈게요. 확인 문제. 이번엔 자두네. 자, 자두.
자두를 보시면 왜 이러지? 자두가 9개에 3,000원이래요. 그럼 내가 15개를 사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인지를 구하려고 해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 여러분 푸실 수 있어. 9개에 3,000원이니까 3,000원 나누기 9를 해서 한 개의 자두값을 구해서 15를 곱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돼요. 선생님은 여기서는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첫 번째, 자두 15개를 사는데 필요한 돈을 여기 동그라미원이라고 할 때 비례식을 완성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두의 개수가 9개일 때 가격이 3,000원이래요. 그럼 여기서도 자두의 개수가 여기 전항에 들어가야 되고요. 후항에 그때의 가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나 자두 몇 개 살 거야? 15개 살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두의 개수가 15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비례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얘를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동그라미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요. 그러면 여기서 내항의 곱 3,000 곱하기 네모랑 외항의 곱 9 곱하기 여기 네모라고 하면 15 넣었는데 미안 15라고 하셔야 돼요. 15랑 9 곱하기 동그라미랑 같아요. 그러면 3,000 곱하기 15는 얼마가 되게? 45,000원이 되겠죠. 45,000원. 45,000원이 됩니다. 그럼 9랑 동그라미랑 곱해서 45,000원이 된대요. 그럼 동그라미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45,000원에서 9를 나눠주면은 45,000원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나눠주면 9, 5, 45니까 5,000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5,000.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자두 15개를 사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다? 5,000원이다. 그래서 5,000원을 들고 과일 가게를 가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비례배분. 자, 비례배분도 계산하실 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우리가 막 변의 길이 구하거나 가게 크기 구하는 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 비례배분, 비례식이랑 뭐 비례배분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금방금방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가서 이 비례배분의 소중함을 깨달으실 거예요. 지금 기왕이면 지금 깨달으면 더 좋겠죠. 자, 배분이 나눠준다는 의미잖아요. 그 비례해서 나눠준다 이런 의미인데 뭐냐면 전체를요. 주어진 비로 몇 대 몇으로 배분하는 것을 비례배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해를 직접 한번 볼게요. 내가 8이라는 예를 들어 있죠. 8이라는 친구를요. 3대 1로 나눌 거예요. 그럼 이 8이라는 친구를 3대 1로 나눌 때 3만큼 가져가는 실제 가져가는 게 얼마이고 1만큼 가져가는 게 실제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 뭐가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친구랑 3대 1로 나눌 거야. 그러면은 내가 3대 3이고 친구가 1만큼 가져간다 쳐요. 그럼 내가 실제 이 8개 중에서 몇 개를 가져가면 되냐면 곱하기. 전체가 몇 개예요? 나는 3만큼 가져가고 친구는 1만큼 가져가는데 전체 3 더하기 1은 4죠. 그러니까 4등분을 내는 거지. 이 8을요. 4등분으로 4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은 곱하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분모에 가 있기 때문에 4등분, 그러니까 4개의 묶음, 8개를 4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묶음 중에서 나는 3개의 묶음을 가져간다는 거고 친구는 글자가 잘 안 썼으니 친구는 4등분 한 것 중에서 1개의 묶음만 4개의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1개의 묶음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가져가는 개수는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4일은 4, 4, 2, 8. 2 곱하기 3은 6. 나는 실제 6개 가져가면 되고. 친구는 계산하면 4일은 4, 4, 2, 8. 친구는 실제로 2개를 가져가면 되더라. 이 8개 중에서 나는 6개 가져가고 친구는 2개를 가져가면 3대 1로 나눠 가진 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비례배분이다. 그럼 바로 이 비례배분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호와 수지가 나오네요. 민호와 수지가 귤 15, 맛있겠네. 귤 15개를 6대 4로 나누어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민호와 수지는 각각 몇 개씩 가지게 되는지를 알아보세요 하고 있네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어진 비를 간단한 자연수에, 물론 이렇게 바로 뭐 10등분해서 하셔도 되지만 기왕 우리가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면 얘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숫자가 큰 것보다 작을수록 계산이 훨씬 수월하니까요. 그럼 얘는 전항 호항에 뭘로 나눠주냐? 2로 나눠주시면 3대 2. 이 3대 2라는 가장 간단한 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두 번째, 각각 전체 몇 분의 몇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구해볼게요. 민호 같은 경우에는요. 민호가 3만큼 가져가고 수지가 2만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귤 15개를 몇 등분? 얘네들을 더하면 5등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거지. 그 5개의 묶음 중에서 민호가 3개를 가져가는 거고 3묶음을 가져가는 거고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 5개의 묶음 중에서 3묶음을 가져가니까 나머지 2개의 묶음을 수지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에서 바로 구할게요. 답 구할게. 민호, 우리가 귤 전체가 15개 있는데 이 15개를 5묶음으로 나눠서 3개의 묶음을 민호가 가져가요. 그럼 곱하기를 해주시면 실제의 민호가 가져가는 개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요걸 계산하면 9개. 수지 같은 경우에는 15개를 5개의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2개의 묶음만큼 가져가요. 그걸 이렇게 5분의 2로 곱해주시면 실제로는 6개를 가져가면 되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확인.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빈이와 언니가 바나나 21개를요 4대 3으로 나누어 가지려고 해요. 바나나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3은 이게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죠. 그럼 첫 번째, 유빈이와 언니가 각각 가질 수 있는 바나나는 전체 몇 분의 몇이 되는지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전체가 몇 등분으로 낸 거냐면 7등분. 얘네들 더하면 되거든요. 4 더하기 3은 7개니까 7등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나를 7개 묶음으로 싸라락 나누는 거죠. 똑같이 7등분, 똑같이 7개의 묶음을 싸라락 나누는 거죠. 그 중에서 유빈이는 몇 개를 가져가요? 유빈이가 먼저니까 유빈이가 4만큼 가져가고 언니가 뒤에 나오니까 언니가 3만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빈이가 7등분 한 것 중에서 4만큼 가져가요. 그럼 7분의 4만큼 가져가고 언니 같은 경우에는 7등분 한 것 중에서 얼마만큼? 3만큼 가져가요. 그래서 3만큼 가져가고. 그래서 유빈은 전체 7분의 4만큼 가져가고요.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전체 7분의 3만큼 가져가면 돼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유빈이와 언니는 바나나를 각각 몇 개씩 가지게 될까요? 그러면 유빈이가 전체 바나나 21개 중에서 그거를 7분의 4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그죠? 요거 약분해서 계산할게요. 7일은 7, 3, 7, 22. 3 곱하기 4는 12개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요. 언니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가져가느냐. 전체 21개 중에서 7분의 3개, 7분의 3만큼 가져가면 돼요. 얘도 7일은 7, 3, 7, 21. 그래서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언니는 9개를 가져가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